예, 주초반 모처럼 강한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 전략 세우고요. 또 밸류 종목들, 가려진 종목. 오늘은 특별히 스몰캡 종목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면한 거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긴 한데요. 관련된 이야기하고 종목을 찾겠습니다. 일단은 반등의 그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런 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연속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뭐 다행인 점은 여태 동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금요일 이제 저희 장 끝난 이제 미국 증시가 항상 최근에 한 4, 5주 정도는 금요일 장세가 안 좋아서 네. 월요일 이제 저희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를 키웠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왔었고 저희도 지금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까지도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다행히 그 말씀해 주셨던 어떤 긴축에 대한 공포는 좀 사그라들고 향후에 좀 반등에 대한 좀 실마리를 좀 볼 수 있는 장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연속성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점을 뭐 지금 당장 단언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지금 지수 레벨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실적 관련해서도 결국은 지금 이런 그 경제 지표에 관한 변동성이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연말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안고 가야 되는 변수라고 본다면은 지금 당장 닥친 부분은 실적인데 당연히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이익 전망치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시장에 우호적이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2분기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어떤 이익 전망치에 대한 하향이나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와중에도 이제 호실적을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게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좀 더 어떤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는 반등의 폭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실적은 좀 부담스럽긴 하죠. 국내는 미국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 실적 지금까지 발표된 현황들 또 나올 실적들을 예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평가 또 좋아지는 섹터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희 뭐 이미 뭐 대형주들 위주로는 일부 실적 발표, 뭐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기조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터나 산업에 따라서 상당히 좀 선방하는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사실 뭐 저희 하우스에서도 최근에 보고서 관련해서 다른 그 전략팀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은 약간의 뭐 역성장이나 아니면은 이익 전망치 하향에 대한 폭은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더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주자면 IT도 이제 많이 나누겠지만 IT 가전이나 뭐 아니면은 자동차 이런 부분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익 전망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쪽에 대한 이익 전망치 하향에 대한 기조는 많이 좀 둔화되고 있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좀 자동차나 IT 가전 아니면 뭐 그 밖에 IT 뭐 필수 소비재, 뭐 비철 목재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렸던 섹터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이익 전망치 이익 대비보다도 어떻게 보면 뭐 환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 대비 좀 선방할 수 있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산업들 같은 경우로 좀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오늘도 그렇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사들의 잠정 실적이 쭉 발표되고 해외 같은 경우도 메타나 뭐 이런 부분의 잠정 실적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런 실적에 따른 좀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자동차나 IT, 가전 이런 쪽이 실적은 선방할지 모르나 주가는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그래서
또 스몰캡 중소형주를 주로 리서치 하시니까 네. 대형주보다는 지금부터는 중소형주 흐름들을 쫓아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인가요? 사실 약간의 그 장단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네.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10월 달이 우려 대비 지금 안 빠지고 일부 뭐 반등의 모습도 보이고 했었을 때는 확실히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오긴 더 쉽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벤치마크나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대형주에 대한 반등을 점치기 더 쉬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말씀드릴 종목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소형주들이 부진 속에서도 사실 여기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더 선별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나 이런 실적이 좀 네. 잘 나오는 업체들은 오히려 중성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음.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보여서 좀 더 선별적인 접근을 중소형주 단에서는 해야 네.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대형주는 이제 같이 좀 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편안한 건 아니지만 같이 올 수 있는데 중소형주는 이제 종목별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강할 수도 있고 또 밀릴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크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리서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그러면 오현진 의원과 함께 뉴스타 종목, 중소형 종목 두 기업 발굴해서 얘기를 하실 텐데 첫 번째 주목할 종목은요? 네,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이고요. 요즘 얘기 많이 되던데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중소형 업체 치고는 좀 빠르게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번 주에 발표를 하고 그 뒤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례가 이런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 주가도 일부 좀 횡보하거나 그 하방의 압력이 크지 않았지만 3분기에 지금 시장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대비 훨씬 이제 아웃퍼폼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은 예. 파크 시스템즈는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 원자 현미경 관련된 상당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에 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익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우려나 이런 걸 좀 비껴가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에 상반기 실적이 뭐 좋지 않았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덜했었는데 역사적으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좀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수주 구조나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칠 텐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고하저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호실적을 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80억대 한 중후반 정도의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100억을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 기저를 보면은 물론 이제 출고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 뭐 중화권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지연됐었던 출고가 하반기로 몰린 부분도 있지만 그 신제품이라든가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제품 믹스가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도 그렇고 연구용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좀 연구용 위주의 제품 비중이 컸었으면은 하반기부터는 지금 산업용 워낙에 뭐 지금 뭐 차세대나 이런 공정 미사에 따라서 그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산업용 AFM 수요가 강한 상황인데 이러한 출고가 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계속해서 좀 호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률을 40% 가까이 냈어요. 한 39%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됐는데 네.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내에서도 좀 나눠보자면 기존에 이제 웨이퍼향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웨이퍼향으로 나가고 있는 AFM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WLI 그 하이브리드라 해서 기존의 제품에 대한 단점, 뭐 속도나 매우 정밀하긴 하지만 속도 같은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제품에 대한 단가가 높고 여기에 대한 이익률도 당연히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신제품들이 차근차근 출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이익률을 높였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신제품에 대한 출고가 4분기에 더 많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 초까지도 꾸준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 그치지 않을 거다. 지금 사실 수주 잔고 추이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분기와 2분기까지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9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주 잔고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출로 인식돼야 될 수주는 상당히 많고 그 질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호실적이 이번 분기에만 그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시장에서 회자가 많이 됐어요. 파크 시스템 오늘도 4%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별히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몰캡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파크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죄송한 말이지만 주차 시스템 이런 거 파크 시스템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계측 장비 원자 현미경인데 근데 이제 원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계에 쓰이는 거잖아요. 네네. 이 수요가 좀 제한적이지는 않을까. 그다음에 전방적으로 산업이 안 좋으면 수요가 부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살짝 해보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당연히 지금 또 특히나 파크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향의 산업용의 네.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 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내년이나 이런 좀 불확실성, 전방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거는 파크시스템즈의 이 원자 현미경이 그 도입의 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필수로 이제 공정에 투입되는 양산 장비면은 아무래도 그 사이클에 대한 영향이 클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옵셔너블한 장비인 거고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된 투자 속에서도 좀 더 수율이나 이런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정밀한 계측 장비나 검사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지금 실험, 뭐 테스트용 장비도 수주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투자 사이클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에는 아직은 좀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미미하고 오히려 지금 그 시장을 계속 좀 잠시 그 MS를 가져오는 좀 도입의 초기인 단계인 만큼 사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영향은 좀 덜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3, 4분기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 좀 그런 영향이 좀 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정치는 이익이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올해 내년에도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3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 기대치를 어닝 서프라이즈죠. 86억 원 예상을 했는데 138억이 나왔으니까 보통 한 10% 이상 나오면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했는데 초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실적 전망하고 주가 판단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대한 전망치, 이익 전망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높은 영업이익이 나왔던 게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 비중이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3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장 기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400억 원 이상의 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불확실한 어떤 전방 시장에 대비해서는 상당한 좀 성장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워낙에 뭐 일회성 비용도 있고 R&D 비용도 있었겠지만 안 좋아지면서 제가 목표 주가를 좀 보수적으로 14만 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거 대비 이제 신제품에 대한 효과나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것을 감안해서 최근에 이제 16만 원으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한 상황이라 주가적인 흐름도 계속 좀 이런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10만 7천 원, 5%가량 올랐는데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이 나니까 당장 사자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예, 항상 평균적으로 이 센터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평균 6개월 정도를 그죠? 네, 예, 목표로 잡고 계산한 겁니다. 적용한 겁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 첫 번째 기업이었고요. 두 번째 준비하신 기업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올해 상장한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대한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이 뭐 호실적을 기록하거나 이런 흐름보다도 뭐 내년이나 그 이후에 좀 성장성을 보고 좀 소개해 드리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면서 이제 워낙에 좀 관심도가 컸었던 만큼 아시겠지만은 센싱 카메라 같은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 위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업체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으로 좀 포커싱이 돼 있다면 그 카메라 장비 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다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좀 전장향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에 대한 카메라 모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라이다 같은 경우도 이런 쪽 관련해서는 계속 뭐 조립이나 공정 장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점점 중요해지고 성장성을 내년 이후로 크게 보는 게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그 부분이 본격화되고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카메라에 대한 대수 증가는 당연하지만 조립이나 이런 거에서 더 중요해지는 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노이즈나 이런 것만 좀 그 제어하면 되는 검사 장비였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사람의 눈으로 비유하자면은 두 개의 눈이 이제 초점이 일치해야 되고 이거를 대량으로 양산했을 때 그 흐트러짐이 있으면은 안 되는 매우 중요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다르게 좀 더 극한의 상황에서 내구성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점이 계속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면에서 이런 그 조립과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국내 대형 카메라 모듈 고객사를 필두로 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는 상장하면서 내세웠던 이제 목표 실적에는 좀 못 미치는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차량의 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그 판매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이에 따라서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단도 BEP 정도를 맞추면서 좀 실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되는 점은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쪽이 이제 전장 쪽에 대한 투자가 내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내년에 대한 수주를 감안했을 때는 내년 네. 이후부터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한 2만 원 수준인데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3% 올라가는데 예. 가격 전략은요? 네, 이 같은 경우 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좀 높은 성장성을 감안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직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밸류나 이런 걸 좀 논하기 힘들지만 아직 뭐 이런 향후에 좀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뭐 2천억 언더의 낮은 시가총액을 네.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좀 성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중소형주 또 유망 종목 발굴해 봤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퓨런티어 두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오현진 키움증권 스몰캡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